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이 4.7 재보선을 겨냥해서 내놓았던 선심 정책들이 LH 사건이라는 역풍에 휘말려서 최대의 선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각파도에 휩쓸려 있는 여권의 현주소 서정욱 변호사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땅 투기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라고 해야 하나요?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심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폭발 지경에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그냥 확 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권에서도 정말 이 문제를 빨리 진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부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보궐선거 있죠. 예. 보궐선거에 이제 저 3명의 공신이 있다 봐요. 저희 우파 보수 성내 3명의 공신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보궐선거라는 게 축구 시합으로 비교해 보면 공격수 중에 아주 1등 공신이 있어요. 예. 윤석열. 예,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공격수로서 한 골 넣었어. 예. 보궐선거에 큰 도움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저쪽에서 자살골을 2명이 한 골씩 넣었어요. 예. 누구냐면 바로 이제 변창흠. 예. 변창흠이가 이제 선거에 좀 이게 부동산 써먹으려고 신도시 3기 하다가 대형 자살골을 변창흠이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오거돈. 예. 오거돈이가 이제 원래 뭐 성추행으로 자살골 넣었지만 이번에 땅 일가 땅 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가 3대 0으로 윤석열이가 한 골 넣고, 예. 그 다음에 변창흠, 오거돈이가 자살골 한 골씩 이어가지고 이런데 지금 형국이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좀 이따가 이제 뭐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휘발성이 있죠. 가장 우리가 휘발성이 강한 게 군대 문제. 네. 그 다음에 학력, 대학 입학.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이거 3개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국민의 영린이요.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 가장 심각한 이걸 많이 강구하는데 이걸 제일 세게 밝힌 사람이 김남근 변호사예요. 아, 그렇습니다. 김남근, 뿌리근. 예. 그분이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학원에서 신림동에서 고시생들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형법하고 행정법하고 그분이 민법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아. 이게 누가 제기한 겁니까? 민변에서 있잖아요. 민변하고 참여연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실련에서도 변창흠이 SH공사 제기했죠. 예. 이 말은 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이 참여연대. 민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서 정권의 가슴에 심장을 찌른 거예요. 이 점에서 이게 뼈 아픈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예, 우파가 제기한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정권이 무너질 때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참여연대 민변이 찌르니까 오히려 이제 막 청와대나 국토부나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확실히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정축이 일단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이 방귀를 들고 나가고 민정수석도 사표 사실상 던져버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신현순 민정수석도. 그 사정의 두 축이 확 무너지겠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DJ 정권 때부터 이 진보 정권을 지탱해온 하나의 중심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기서 지금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몇 사람들, 운동권 출신들, 그 사람들만 지금 요직에 앉아가지고 이 민심과 전혀 상반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으니까 붕괴가 곧 터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도 과거 정권에도 이제 이 투기가 문제된 적이 있었죠. 예. 그때마다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그걸 주도한 게 검찰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검찰은 빠져. 왜 야, 너가 그랬을까요?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 없앨라 하니 예. 너가 이게 빠져.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검찰청 없앨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심각하고 박범계가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조난관한테 박범계가 경찰이 영장 청구하면 빨리빨리 발부해줘. 이게 뭡니까? 경찰한테 이게 수사가 됩니까 이게? 경찰은 이게 권력의 신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사는 허수아비입니까? 뭐 영장이나 청구 대신해주고 뭐 공소나 제기해주고 이래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번 수사가 어려운 게요. 한마디로 이제 고양이한테 고양이 보고 수사하면 이게 고양이끼리 수사가 됩니까? 이번에 이 땅 투기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잖아. 근데 문재인이가 뭐랬냐면 총리실하고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주도해서 경찰하고 수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 공범인데 고양이들인데 국토부가 주범인데 청와대 핵심들이 다 정보한 주범이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도 안 사람 많아요. 보좌관들. 이런 사람한테 수사하라면 됩니까? 따라서 저는 고양이한테 고양이를 수사하라는 거 이게 문제고요.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이나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공백이고 뭐 검사는 어차피 없애려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의혹만 눈덩이처럼 이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가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한들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것은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같은 아주 전문기관은 빼고 감독기관 아닙니까? LH에. 그거 오면은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빨리 수사하는 척하고 조사하는 척 해갖고 덮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변창흠이가 뭐랬어요? 변창흠이가 이제 국토부 또 직원 한 명은 또 글 올려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게 부동산도 투자 못하느냐고 하고 변창흠이는 뭐랬냐면 이게 그 어떻게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했다는 증거가 어디냐? 그냥 우연히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신도시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호하는 제 식구 감사기에 나섰더구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그랬죠. 야, 신내림 서기관 여도 있냐? 옛날에 그 탈원전 수사할 때 밤에 몰래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가가지고 555개 삭제할 때 그때 왜 삭제했냐 했더니 갑자기 감사원이 놀 것 같아서 신내림처럼 이게 감이 와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LH 직원들도 전부 신내림 받았습니까? 자기들은 이게 정보도 모르는데 뭐 이게 갑자기 무당처럼 신내림 해가지고 야 이거 개발될 것 때문에 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적이냐면 단체로 사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 평수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다 단체로 사가 다시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쪼개면 전부 이게 그 옆에 대토 대박이죠. 다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 중에도 제일 보상금 비싼 나무 있잖아. 제일 비싼 거. 이런 나무를 사서 심어놓으면 나중에 보상금이 엄청나거든요. 이건 그럼 이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들이 땅값 오르면 분양가 오르면 국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이게 완전 공무원 공직자가 할 일이냐? 저는 강력하게 정말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무도 어디 모판에 뭐 심듯이 그냥 빽빽하게 심어놨더구만요. 언론 보도 보니까. 그래야 그 보상을 많이 받는다면서 나무 하나씩 캐내는 값이 얼마고 뭐 그런까지 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자꾸 이게 일부 언론에 보면 뭐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막 그거는 언론 플레이입니다. 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왜 어렵습니까? 아니 1기, 2기 때 구속자가 몇 명입니까? 구속자가 얼마며 조사해갖고 조사 대상자만이도 얼마였습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처벌이 안 되고 무슨 이익 환수가 어렵느냐 어쩌느냐 하는 것은 전부 그 딸랑이 언론들, 그 정권 나팔수 언론들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론 조성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공직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청와대든 국회의원이든 국토부 이런 이제 공직자는 당연히 형법에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 있죠. 공무상의 비밀 누설로 되고요. LH는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LH는 이게 공기업이라고 공무원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직무상 비밀하는 그 이해 충돌 이런 걸 이게 처벌하는 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이제 공기업의 직원까지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업의 직원들도요, 이런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투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 7년 이하 처벌하는 이런 이제 그 다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법으로 처벌 못한다? 그러면 이게 과거 정권에서는 어떻게 구속하고 다 처벌했는지 한번 이게 판례를 찾아봐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3기 신도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호도 내지는 만회한다는 차원에서 내놨지만 오히려 그게 이 문재인 정권을 마지막으로 덮치는 최악의 악재가 될 것 같고 이미 시작부터 길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변창흠이가 LH공사 사장 때 그 재직 시절에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공직자로서 도리이지. 지금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정보 보고 뭐 땅 산 건 아닌 것 같다. 또 뭐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별로 안 남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제 이거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되고요. 이분이 이제 그 뭐 혐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제 그 도면 있잖아요.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데 이것도 주의를 해가지고 덮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SH공사 사장할 때도 경실련에서 제기했잖아요. 분양원가를 이제 허위 은폐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제 LH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건 법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패방지법 그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부패방지법은 일반 공기업 지금 다 포함되거든요. 다 처벌되기 때문에 그 처벌해야 되고요. 그걸 떠나서도 이게 빨리 물러나야죠. 이 사람이 이게 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구의역에 청년이 컵라면 먹다가 죽었는데 야, 그 청년이 또 부주의가 죽은 것이 뭐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 있어? 청년 잘못 아니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비정규직 가슴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 하는데 문제 끌고 와서 몇 천만 원 인테리어 호화스럽게 해놨고 예. 야, 이렇게 좋은데 이게 뭡니까? 거기다가 이게 식당 뭐 하나 하자 했더니 뭐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외식을 왜? 이런 게 변창흠이에요. 빨리 저는 자르는 걸로 이게 거치는 게 아니고 국립 빨리 이게 대학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이런 사람은 전에 김현면은 무능해서 큰 문제였는데 24번이나 정책을 발표했지만 완전히 실패로 끝났는데 이 변창흠은 무능에다가 부패에다가 도덕성에다가 여러 면에서 장관으로서 자격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관 자격 1도 없는데 임명한 게 문재인이고 문재인.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세요.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뭐라 했냐면 감사원이나 검사가 오면 오래 시간 끌면서 너무 유야무야 되니까 청와대와 국토부하고 총리실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총장은 전 총장은 바로 정광석과처럼 압수수색 들어가죠. 국토부에서 뭐 시간만 끌고 증거만 인멸한다 빨리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 총장이 우리 아까 일부에서 했지만 이거는 이제 망국적인 범죄고요. 공적 비밀 이걸 이게 도둑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사람을 조사하는 신용하지 말고 빨리 이게 돈 되는 땅하고 이게 자금 흐름 그걸 이게 조사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게 감사원이나 검찰이 나서서 정광석과처럼 이게 압수수색하면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총리실과 국토부가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문재인이가 오히려 이제 꼬리 자르기로 축소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재보선 앞두고 이 사안이 계속 화를 타오르면은 뭐 지금도 어렵다고 보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뭐 국토보다 총리 시절에 해갖고 시간 끌기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보선 결과 보고 적당히 덮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뭐 법을 31개인가 몇 개인가를 31개. 예.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싹 효과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거돈 가족들이 가서 그 땅에다가 가덕도에다가 투기하고 있다니 거기에 뭐 10만 평인가 얼마를 갖고 있고 막 그러더구만요. 아니 가덕도 이제 특별법을 조사를 해봤잖아요. 여론조사. 예. 부산 사람도 이제 53% 과반이 잘못됐다는데 왜 호남은 60% 이상이 잘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저 호남이 무슨 가덕도와 그걸 호남이 알아.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문재인이가 한다 이러면 이게 찬성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가덕도는 오히려 이제 그 역효과가 난 거죠. 완전히 가덕도 역효과. 특별법 가지고 재미보려다가 예. 53%가 이제 졸속으로 문제 있다고 넣었고, 근데 그게 결정타면 이게 오거돈 일가 땅이요. 가덕도 이제 직접 부지에 그 장조카 오치훈, 아, 오거돈의 장조카입니다. 오치훈.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딱 부지에 1488평방미터, 450평이죠. 부지에. 그다음에 부지만 그 가덕도 특별법에 부지에다가 그 출입하고 진출입 예. 일대를 개발하게 돼 있죠. 예. 그 바로 앞에 자기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이거 대한제강이거든. 대한제강. 그 회사가 이제 그 일대에 와 7만 8천 평방, 2만 3천 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대한제강이. 그다음에 또 그 옆에 대한제강의 자회사가 또 가족회사야. 그게 대한네트웍스예요. 예. 대한네트웍스가 6,596평방미터. 6,596.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부산에 올라오면 이게 KTX 진영 있잖아. 예. 김해 진영 있죠. 진영 근처에도 59,200평. 아, 59,200평. KTX 역옆에. 와, 부동산 이게 재벌인데. 제가 신문 봤더니 제일 작게 올랐다고 하는 데가 5배. 수천억의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는 돈이라는 거 데는 100배. 실제 가격 어마하죠. 이게 오거돈이 일가들 밥 먹여주려고 이게 돈 벌게 해주려고 특별법 합니까? 그러죠. 오거돈이가 2004년부터 계속 공략했잖아. 예. 그때부터 땅을 산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저는 이것도 이게 범죄로 봅니다. 또 세 번째는 흑석 선생이 이번에 금배지를 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애 의원이 사퇴하면서 흑석동에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크게 봤죠. 뭐 차액이 한 8억인가 이렇게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에 또 끼어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지금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세 가지가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요. 첫째는 이제 김진애가 왜 사퇴했을까? 예. 박영선한테 이길 가능성이 0%죠. 0%인데 의원직을 왜 던지겠어요? 그러네. 저는 이분이 그 두 번째 비례거든요. 옛날에 2010년에 했잖아.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거기에 음모가 있다 봐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김의겸이는 배지 줘야 된다. 그러면 너는 이제 어차피 비례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다음에 지역구 하나 줄 테니 빨리 사퇴해라. 이런 청와대의 음모라든지 개입. 이게 첫째 하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이 가장 낮은 쓰레기 집단입니까? 아니, 청와대 대변인은 책임지고 사퇴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때 공천 신청할 때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이 청와대 대변인보다 낮아도 되는 집단입니까? 아니 공천도 못 줄 정도의 그러니까요. 도덕성을 갖고 있어갖고 그때 당신이 공천 받으면 전북 선거, 호남 선거 망친다 해가지고 공천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국회 윤리 수준이 그럼 가장 낮은 집단인가? 이걸 두 번째 제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의겸이요. 그때도 뭐랬어요? 그때도 이게 부인이 다 알아가 자기는 대통령 모시고 순방 가는데 부인이 다 샀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방송에 야 관사 재테크 부인이 그러면 이게 관사로 들어가는 대변인은 들어갈 자격이 없잖아. 근데 부인이 어떻게 관사 들어갈 걸 예비하고 집을 다 팔고 그러면 관사 못 들어가면 길거리 나앉잖아요. 근데 이 관사 들어가는 거는 김의겸이 네가 모르고 부인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부인하고 뻔뻔하게 책임등기나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많이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김의겸 뭘 했냐면 개발이익이 8억이 아니고요. 한 8억 8, 9천대 9억이에요. 반올림하면. 아 예. 근데 그때 이 9억을 마치 기부할 듯이 그렇게 이 얘기했죠. 했잖아. 예. 그럼 그 9억 어디 갔냐 말이야. 지금 이게 9억 밝히라. 네 어디 썼는지 이걸 제가 세 번째로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김의겸이 같은 사람이 언론에 있다가 한겨레신문 출신 아닙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서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또 부동산 투기에서 낙마했다가 이제는 금배지를 차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주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